지난 10월 형용의 수도 평양의 풍치수리원 대동강반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8경축 1만 용예술인들의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기쁨의 10월 인민의 정 천만 자식 마음을 지셀 줄 모르는 평양의 밤과 더불어 대공연 무대가 펼쳐진 대동강반 현지에서 녹화 촬영을 끝낸 우리는 그때 공연이 끝난 지 포근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의 유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도 폭 깊었는데 올해 들어 대동강반을 거니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대공연 무대와 무슨 남다른 인연이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14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 그때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아버지 그 모습을 오늘의 이 대공연 무대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을 어찌 꿈에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수대의 수단을 찾으신 아버지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경계하는 우리 수령의 품속에서 성군시대 우리 예술인 대여에 앞장에 서 있구나, 영생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평생에 깊은 인연과 정으로 새겨진 전 만수대 예술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였던 인민배우 허재복 선생. 그는 1970년대 우리 당 기초축성 시기에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아누며 세계적인 음악가로 세상을 들었다 놓은 재능 있는 음악지휘자였습니다. 이 화면이 허재복 선생이 남긴 1959년 7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받은 무반주 합창 dob성코의 백놀이를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친밀하고 원만한 형상 조직자로서 음악예술적 론리와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속도와 자세, 음감과 지휘도식이 매우 정확한 그의 특기. 더욱이 그 재치 있는 왼손의 자유롭고 능숙한 손재를 잊지 못해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허재복 선생을 자주 추억하시었습니다. 바람 세찬 만주벌판에서 유랑면의 자손으로 음악 신동이로 태어난 허재복 선생. 나라 없는 민족의 소름을 한탄하며 구슬핏하던 바이올린 소녀에 관중도 울고 자기 자신도 울던 이국 땅에서 한 식민지 소년의 음악적 재능은 그 성공 여부를 누구도 촉망할 수 없었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저국은 그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귀중히 여겨 평양에 갓 창립된 국립음악학교에 편입시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50년 6월 저국해방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으로 탄원한 한 평범한 음악 청년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준엄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며 그를 소환하시어 온유한 나라 음악대학의 관현악 지휘과에서 유학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허재복 선생은
자기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 키워주시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고마움을 안고 유학 기간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당시 그 나라의 전교원맹 지휘자 콩쿠르에 단연 1등으로 당선됨으로써 온 유럽 지휘계를 흥분시켰습니다. 하여 오랜 관윤학 역사를 자랑하는 그 나라 땅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한껏 발휘한 20대 초엽의 조선 청년이 최우수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들은 자기 나라의 가장 관록 있는 대국장 지휘자로 소변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그의 전성적인 재능을 세계적인 음악 교수들도 인정하면서 그의 교육을 특별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도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은 그 나라의 한 연주가가 우정 틀리게 음을 틀리게 연주했다가 허재복 선생이 단번에 지적을 받는, 그렇게 해서 그 연주가가 망신했다는 그 일화도 바로 선생이 모스크바 대극장 지휘자로 활약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58년 9월) 저국으로 돌아온 허재복 선생은 국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내며 나라의 음악예술 발전을 위해서 재능과 열정을 다바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국가 행사 공연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서 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렸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수많은 교향곡들과 세계 명곡들을 훌륭히 지휘 형상해서 천리마 시대의 우리 교향악 수준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는 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20대의 공인배우 칭호를 30대 초의 인민배우 칭호까지 받은 보기 드문 수재형의 음악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었습니다. 저는 음악대학에서 음악계약 가야금을 배워드렸는데 우리 동무들과 같이 그 지휘자가 연주하는 그 교향곡에 우리가 심취돼서 매일 가다시피 그때 그 며칠 동안 그 공연을 하지만은 우리는 매일이다시피 가서 관람하면서 그 지휘자가 연주하는 그 정열적이고 매력적이고 그 가는악 연주하는 그 악사들과 같이 호흡이 맞아서 기계처럼 거기에 정말 우리는 심취되고 정말 반해들였습니다. 제가 음악대학 작곡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성악 비전문가였지만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연에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허재복 선생의 합창지휘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 과정에 그는 형상 의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재복 선생의 그 지휘를 받아보게 된 것이 인연이 돼서 저는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허재복 선생은 저의 잊을 수 없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비록 몸은 채소했지만 일단 연주에 들어가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인상적으로 느끼곤 한 것이 있는데 그런 흥분 속에서도 정확한 지휘 초점, 그 다음에 음악 전반 균형, 이런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이끌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휘에서 특기인 N선의 매력 있는 지휘 동작을 활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성공의 길을 걷던 허재복 선생은 재능이 높아지고 성과가 커갈수록 어깨를 낮출 대신 그만 자기 과신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무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도 예술계에서 보림을 받은 그에게 안부조차 물어오는 사람이 없던 그때 그는 뒤늦게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서부터 수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낯설은 이국의 광야를 헤매이던 자기를 따스히 품어주고 그 재능을 꽃피워준 오보이 수령님의 품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의 눈부신 성공의 어제와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뼈저린 고민 끝에 당의 신임을 줘버린 배은망덕한 인간이 됐다는 자책감으로 예술을 단념하고 살아가리라 모질게 마음먹으며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시기, 뜻밖에도 그를 부르는 소리, 은혜로운 어머니당의 목소리가 따스히 들려왔으니 그분은 진정 꿈결에서 저차 뵙고 싶었던 우리의 오보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1971년 2월에 못 잊을 그날 온몸을 들먹이며 거기서 흐느끼기만 하는 그를 한 품에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수룡님께서는 늘 동무를 잊지 않으시고 지난 시기 공로도 있고 재간도 있는 동무인데 교양에서 다시 쓰도록 하자고 하시면서 몸소 동무를 보증하시었습니다. 동무는 수룡님께서 키우시었습니다. 나는 수룡님께 동무가 우리 당만을 믿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꼭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녕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령님들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었고 힘이었으며 열정의 불길이었습니다. 영렬하기 거지없는 한 평범한 음악가를 따사로운 한 품에 안아주시는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를 우러르며 그는 심장으로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김종일 동지는 진정 제 운명의 태양이십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바쁘신 사업도 다 뒤로 미루시고 그를 데리고 만수대 예술단 총사에 함께 나가신 우리 장군님, 예술단 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그의 임명 발표까지 해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허재복 동지는 연주나 지휘에서는 제노라하는 유능한 예술가였지만 한계 예술단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허재복 동지로서는 만수대 예술단 수석지휘자 겸 이 단장이라는 임무가 그에게는 매우 아름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포착하신 위대한 장군께서는 그를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일꾼으로 지휘자로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늘 자신 곁에 두시면서 그 예술 창조 사업과 사업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결함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유능한 지휘자로 뿐만 아니라 갈록이는 일꾼으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넓은 품에 온 녹슬을 통째로 맡긴 그때로부터 허재복 선생이 참된 예술가로서의 재생의 길을 어떻게 걷기 시작했는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허재복 선생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가 무대를 떠나 있는 동안 우리의 예술은 너무도 멀리 너무나도 빨리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장군님 설하에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된 행운을 놓치지 않고 분발해서 우리식 음악의 가나 다를 하나하나 익혀가며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안산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연주가가 음정이 틀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 같으면 허재복 지휘자는 정말 칼날 같은 그런 언사로서 가슴에 서늘하게 이 연주가를 이제 지적하고 했겠는데, 정말 위대한 장군님이 품속에서 영도 예술을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하는 허재복 지휘자는 그때 오늘 동무의 음정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미처 나도 체부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아주 가벼운 유머로 연주가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정말 연주자들이 마음을 놓고 이렇게 안산을 하도록끔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훗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정말 허재복 동무는 연주가들과 말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눈으로 사인을 하면서 안산불 훈련을 재치있게 하고 난 재능 있는 유능한 지휘자였다고, 그리고 관록 있는 일꾼이었다고 감히 깊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화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 모두가 즐겨 감상하고 나는 민족적인 선율에 약동하는 정서와 흥치가 넘쳐나는 관윤악 청산보리 풍년이 왔네. 이 노래는 허재복 선생이 우리 장군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아내며 훌륭하고 세련된 지휘 기법으로 연주를 완성해서 우리 수경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수많은 대표작들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 밑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 배합 관현악이 탄생되던 때의 일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허재복 단장동무는 연주 형상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 하나의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민족악기와 양악기가 훈련을 해도 선율이 융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5대 5년이 있을까? 정말 안타깝게 못 이기고 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주를 한번 해보라. 들어보시더니 보라, 바이링 쓰는 활 길이와 서해김 쓰는 활 길이가 다르지 않나? 또 주법도 통일되지 않지 않았나? 이러니까 선율이 융합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정말 명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호승 기악중주 편성에서 필수 불가결의 현악기로 되어 있던 비올라를 대신해서 바이올린의 저음과 첼로의 고음으로 선율의 색깔을 더 밝고 부드럽게 해주신 사실, 연습 도중 뜻밖에 빠진 헐리우드 연주가를 대신해서 시연 위에서 전기 종합악기로 그 공간을 메꾼 사실을 단숨에 포착하시고 그 부족점을 지적해주신 그의 비범한 예지 앞에서 허재복 선생은 현대 음악의 그 어느 고장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현명한 스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매혹과 흠모로 심장을 끓이며 2번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지봉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피타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자기 몸에 무리가 오는 것도 모르고 무대의 주인공과 울고 웃으며 지휘에 온 넋을 깡그리 쏟아붓던 그가 공연 도중에 끝내 밤가에 실려 나갔다는 보고를 받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미루시고 그에게 달려가신 시간은 새벽 4시. 삼남한상도 아직 잠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날 40대에 이른 그의 장기들이 모두 할아버지 장기처럼 돼버렸다는 의사협의의 진단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덕무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을 놓겠는데 이렇게 몸이 튼튼하지 못하니 나는 늘 걱정입니다.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했는데 당의 이 최고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끝까지 먼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다는 약을 다 구해가지고 왔으니 어디 한번 신심을 가지고 병을 고쳐보자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늘 선천적인 약거리여서 백약이 무효라고만 생각하던 전사. 몸이 충실해지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조차 않던 그의 몸에서 장군님의 사랑은 끝끝내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온몸에 원기가 되살아나고 힘이 솟구치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 공연에 나가서도 2-3시간 정도는 끄떡 없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만수세 일수단이 위대한 장군의 품속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바람찬 창조의 나날을 보내왔는데 그 기간에는 세계의 40여 개의 나라에 대한 순회공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호재복 선생은 오보이 장군님의 은정 속에 마련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외국 공연 무대들에서 그 나라 인민들의 몫을 완전히 휘저어놓으며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신문, 통신, 방송들은 연희를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혹적인 예술, 세계에서 으뜸가는 예술, 세계 예술계의 표본이라고 대소특필했으며 관중들은 공연기를 연장해달라고 당국에 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향 중에는 호재복 지휘자에 대한 열광적인 찬사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섬세성과 풍만한 정서를 자아내는 매혹적인 지휘자. 공연 때마다 그의 지휘 동작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성광과 시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당신의 지휘 솜씨는 참으로 신비하다. 그 10손가락에서 모두 음악이 울려나오는 것만 같다. 당신을 배워준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공연의 날 눈부신 조명을 온몸에 받아안으며 호재복 선생은 서극과 떨어져 100여일간 꿈결에서조차 더듬어 찾던 고마운 은인 위대한 그분을 삼가 그리며 세상에 대고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나의 참된 스승은 예술의 천재이시며 희세 음악가이신 우리의 영명하신 김종일 장군님이시다. 그분이 못 견디게 뵙고 싶다. 세기가 조선의 예술에 대하여 특히 호재복 지휘자에 대하여 찬양하는 자리들을 보시며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우리 수룡님과 장군님이시였습니다. 해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한 만수대 예술단 성원들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나라에 호재복 동무만한 수준 있는 지휘자가 2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오늘 아침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호재복 동무에게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다시 수여해줄 때 대하여 교시하셨다고. 이것은 전체 성원들의 기쁨인 동시에 자신의 기쁨으로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다시 수여받은 그 밤 10시 그는 승용차도 마다하고 걸어서 장군님 계시는 당중앙연회 총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중요한 회의 중에 계시어서 고마움의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안타까움을 안고 그가 밟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집이 아닌 나지막한 산등성이었습니다. 장군님 집무실이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삼가 옷깃을 여미고 오랫동안 둔독에 서 있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혁명가구 꽃 파는 처녀, 음악무용 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비롯한 우리 시기의 큰 형식의 무대예술 작품들의 연주를 보시면서도 정말 재간이 있다고, 확실히 지휘를 잘한다고, 우리나라의 국보라고 하시며 오보이 장군님 억만 공수를 들여 키우시고 정을 주신 허재복 선생, 그가 뜻밖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것은 1977년 여름 46살의 한참 나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하신 봉창을 다하겠다고, 영원히 장군님만을 따르겠다고 뜨겁게 운약하며 불덩어리같이 살던 그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그에게서는 정녕 믿고 싶지 않으시었습니다. 아니, 거짓말 같으시었습니다. 이제라도 허재복 동무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며 금시라도 달려올 것만 같은 사랑하는 전사. 너무도 비통하시오, 너무도 안타까우시오. 우리 장군님 절절히 하시던 것이 그 얼마나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 것입니까? 허재복 동무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나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흔히 나이 30살이면 햄이 든다고 하는데 자기는 40살에야 겨우 햄이 들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면서 나에게 끝까지 충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 말을 나에게 하고는 그로부터 한 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나는 그 동무가 사망했을 때 너무 오기 막혀 수령님께 나도 사람 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당에 충실한 한 명의 허재복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와 같이 당에 충실한 100천만의 새로운 허재복이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허재복 동무를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가족들도 삭막해진 아버지를 두고두고 잊지 못해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장군님 뿐이시었습니다.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다니던 저는 오보이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되는 최상의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때 유성계약 중주를 지휘하는 저의 모습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유성지휘자 후비가 나타났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분명히 낯이 익다고 저 선세에 허재복 동무의 못이 많이 풍긴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허재복이 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기쁘시오. 크게 박수도 쳐주시고 허재복 동무가 딸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신통이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허재복이 이세가 나타났다고, 아들이 누울 없다고 서운해하더니 딸이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시며 허재복 동무를 봐서라도 그의 딸을 내세우는 것이 자신이 우리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버지가 다니던 음악대학에 유학도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썼던 만수대예술단 지휘자로, 오늘은 국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내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고 산천도 변했습니다. 허나 허재복 선생에 대한 절세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의 의리에는 한계가 없었으니 한생 음악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봤던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음악가 가정의 대를 이어가라시며 우리의 경의하는 김종원 원스님, 그의 손녀도 김원균 영칭 음악종합대학 작곡학부에서 공부하도록 은종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실령님들만이 변함없이 따른 할아버지처럼 어선지의 선율을 그리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경의하는 원스님만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우리 당의 참된 음악가로 살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허재복 선생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장군님 추억 속에 어머니 당을 받드는 우리 당의 충직한 음악가로 영생하며 테르리어 영원히 김종원 원수님만을 따라 한 길을 가고 갈 지남없을 충정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우리와 함께 합창하고 있습니다.